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27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례는 최종 점검 목록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2부에서 다뤄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최종 점검 하는 날이고요. 책의 내용 그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설명한 기초적인 것을 조사하는데 종목당 몇 시간 정도만 할애하면 된다. 회사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지만 그렇다고 직접 전화하기까지는, 그런 수고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사회문서라도 연구하는 학자들처럼 연차 보고서를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도 없다. 일부 유명한 숫자는 특정 유형의 주식에만 적용되므로 그 밖의 유형에서는 모두 무시해도 좋다. 6가지 유형의 주식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내용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식 전반. 같은 업종의 비슷한 회사에 비해 이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주가 수익 비율이었죠. 기관 투자자의 보유 비중은 어떤가? 보유 비중이 낮을수록 좋다 라는 것이었고, 이 관점은 이제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매수 관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을 좀 적은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소개드렸었죠. 또 세 번째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가?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가? 둘 다 긍정적인 신호다. 네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이익 성장 실적은 어떤가? 이익 성장. 이익은 단발성인가 지속성인가? 이익이 중요하지 않는 유일한 유형이 이제 자산주였죠. 회사의 대차 대조표가 건전한가? 아니면 취약한가? 재무의 건전성 등급은 어떠한가? 이런 것이었고, 끝으로 현금 보유량은 어떤가? 현금 보유량이 어떠한가? 포드의 주당 현금이 16달러였다면 이 주식은 16달러 밑으로는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것이었고, 16달러가 이 주식의 바닥이라는 의미도 됐었죠. 네, 주식 전반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뤘었고, 저성장주에서는 배당이 중요하므로 배당이 아니라면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배당이 항상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꾸준하게 증가되었는지 체크한다.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배당의 이익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당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라. 배당 자체가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라 라는 것이었고, 배당 비중이 낮다면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대처할 여유가 있다. 이익이 줄어도 배당을 지급할 돈이 되기 때문이다. 배당 비중이 높으면 배당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더 크다라는 것이었죠. 대형 우량주. 이번에는 대형 우량주는 첫 번째, 좀처럼 망하기 힘든 게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의 특징. 이 경우에 주요 관심사는 주가인데,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현재 주가가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의 다각화가 진행되는지, 장차 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한다. 세 번째로는 회사의 장기 성장률을 체크한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동일한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네 번째로는 이 주식을 영원히 보유할 계획이라면 이전 침체기와 시장 폭락 때 실적이 어떠했는지 체크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침체기의 실적 비교를 해본다는 것이고,
경기 순환주는요. 첫 번째, 재고를 계속 자세히 지켜본다. 재고. 그리고 수요 공급 관계도 살펴본다. 수요 공급 관계도 시장에서 새로 진입하는 기업이 있는지 지켜보라. 이것은 대개 위험 신호이다 라는 것이고요. 경기가 회복되면 점차 주가 수익 비율이 내려갈 것을 예상해라. 투자자들이 경기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내다볼 때 회사의 이익은 최대치에 이른다. 경기가 순환되고 이때 최대치에 대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투자한 경기 순환주를 잘 알면 경기 순환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종은 심각한 침체기를 겪을수록 그만큼 강력하게 회복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가끔 나는 자동차 매출 부진이 한 해쯤 더 이어지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한다라는 피터 린치의 속내가 있었고요. 그러면 더 길고 강력한 호황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최근 자동차 매출 호조가 그때 당시에는 5년간 이어졌을 때, 이때 경기가 상승 주기의 중간을 지나서 막바지 근처에 다다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경기 순환 업종에서는 하강 시점보다는 상승 시점을 예측하는 편이 훨씬 쉽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상승편을 예측하기는 쉬우니까 그때 다시 순환 주기의 형태를 잘 살펴보자. 그리고 고성장주 특징은요. 첫 번째, 유망한 제품이 그 회사의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 제품이 이제 그 회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확인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스타킹, 레그스 회사 이때는 비중이 높았었고 반면에 렉사는 높지 않았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스타킹의 그 제품인 레그스 회사로 인해서 매출 성장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또 주가가 성장을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회사가 확장 능력을 입증하려면 2개 이상의 도시에서 자사의 성공 공식을 복제하여 문을 연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그 피터 린치가 자주 가던 그 샌드위치였나? 그런 가게였죠. 그게 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모습을 확인하고 사실 그 성공 스토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 관점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매수를 하면서 피해를 봤었던 그런 뼈 아픈 사례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가 성장할 여지가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성장 여지. 내가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픽앤세이브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매장을 열었고 북부 캘리포니아에 매장 설치에 대한 논의를 막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확장할 주가 49개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반면에 당시 시어스라는 회사는 어디에나 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 여지가 없었고, 방금 말씀드린 세이브는 성장 여지가 엄청나게 있었던 그런 사례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당연히 성장 여지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주가 수익 비율과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인가 라는 것이었죠. 주가 수익 비율과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이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이 연속적에서 확장하는 속도가 더 가파라지게 빨라지고 있느냐 라는 것을 체크해야 되고, 당연히 반면에 또 아니면 느려지고 있느냐 라는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단발성 성장은 피해야 되겠죠. 여기서 연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과거에도 성장해왔는데 지금 최근에가 더 가파르게 성장한다면 최고의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속해서 기관 투자자나 분석가가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아직 소수에 불과한가. 상승하는 고성장주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면 투자자에게 큰 이점이다. 일단은 소수가 들어와 있고 그 상태에서 돌다리도 확실하게 두들긴 확신 매수자들의 참여 영역이 정확하게 있다면 그 다음에는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그런데 너무 늦는다면 운용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겠죠. 그런 느낌을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회생주. 첫 번째,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해도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의 어떤 자금 회수를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의 연장선상은 당연히 보유한 현금, 이 회사의 보유 현금, 그리고 부채를 비교해 봐야겠죠. 부채 비교. 예를 들어서 애플 컴퓨터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현금이 2억 달러였었고 부채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유가, 피터 린치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었겠고요. 부채의 구조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적자 영업을 버텨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파산을 하였다면, 두 번째, 파산을 하였다면 주주들에게 남은 몫은 얼마인가 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고, 세 번째는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회생할 계획인가, 무수익 사업을 처분했는가. 이것은 이익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무수익성의 사업을 처분해야만 건전한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회복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원가가 절감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느냐 라는 것들을 따져보면은 회생주를 비교해 볼 수 있고, 끝으로 자산주. 그 회사의 자산의 가치가 얼마냐, 숨은 자산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자산에서 차감해야 하는 부채가 얼마이냐, 자산에서 빼기 부채를 하면은 얼마나 남느냐라는 것이었고, 회사가 새로 부채를 발생시켜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렸는가, 부채가 새롭게 등장했느냐, 그래서 자산 가치가 떨어졌느냐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번째, 주주들이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업 사냥꾼이 대기하고 있느냐 라는 리스크까지 판단한다면 최종 점검 목록에서 기억해야 될 사항들을 좀 자세히 기억하시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 3부가 남았습니다. 3부에서는 내용이 좀 적은 편인데요. 앞으로 한 두세 차례 정도 방송을 더 하면 마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주말 또 푹 쉬시고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